자, TV 의료 분쟁 차트, 오늘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가족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뒤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변호사님? 7살 된 여자아이인데요. 예. 입학식 다음 날 두통과 구토로 입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각자 학교와 유치원에 갔던 두 자매가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언니를 찾는 겁니다. 강민다 많이 보고 싶어요. 현서가 그리워하는 언니 민서는 2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꼭 붙어 다니던 사이좋은 세 자매, 이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서 부모의 시계는 3년 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두번 났나? 하루 났나? 필통도 있어요. 그날 하루 받아왔던 안녕히.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등교한 다음 날, 민서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와서 새벽에 잠이 들려고 할 때쯤부터 아이가 그때부터 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일하는 부모 대신 외할머니가 민서를 병원에 아무런 데리고 이상이 갔다는데요. 없으니까 집에 가도 됩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대로는 아기를 못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면 입원을 해볼랍니까 하대요. 위염과 기관지염이라 진단한 의사는 아이가 곧 괜찮아질 거라고 설명했지만 입원 후에도 구토가 계속됐고 급기야 혼수 상태에 빠져 심정지에 이르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민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원인은 의외의 병이었다는데요. 심근염을 동반한 라이 증후군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입원할 필요도 없다던 아이가 하루 만에 갑자기 목숨을 잃은 사실이 너무나 허망할 뿐입니다. 이게 마지막 영정 사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부모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민서. 이 병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라이 증후군으로 판단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라이 증후군 뭔가요, 박사님? 예, 라이 증후군은 그 간의 기능 부전, 그다음에 그거에 이은 2차적인 뇌 부종이 일어나면서 간과 뇌 기능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일종의 증후군입니다.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원인을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고요. 현재까지는 유전적인 결함이나 바이러스 질환의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나요? 예, 초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구토, 간 기능 이상, 졸림, 기침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염이나 장염의 증상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계가 진행하게 되면 4, 5단계에서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아이의 치유가 불가능한가요? 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부분의 판례에서도 나와 있지만 초기에 1, 2단계 구토나 경미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90% 이상이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죽으려고 했는데도 이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선생님 불러달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주변에 있던 분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의사 선생님 불러주라 하니까 그래갖고 힐끗 쳐다보더니 아니 무슨 그렇게 자꾸 와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는 식으로 의사 선생님 못 온다고 했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입원 후에도 아이의 구토가 멈추지 않아서 의사를 불렀지만 간호사는 내일까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입원을 시키고 아가 죽고 나서까지 한 번도 의사가 회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한 후 12시간 동안 아이의 상태를 한 번도 살피지 않았던 의사들이 아이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그제야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비키라고. 아직 온기가 있었어요. 온기 있는 아이를 하나 보고 의사한테 따졌거든요. 처음에 당신 집에 가라고 했고 아무 이상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왜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니까 아무 말을 못 하시죠. 병원 측은 당시 적절한 처치를 했고 아이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가 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의료인으로서 보시기에 그럼 박사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간호기록지를 참고로 해서 보면 1시에 입원해서 예. 3시 50분, 4시, 7시 환자가 0시 30분에 예. 맥박이 잡히지 않는 심정지가 일어날 때까지 어떤 의사도 진찰을 하거나 추가적인 처치를 하거나 예. 중간에 금식을 풀고 뭘 먹이라는 정도의 처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는 게 병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병원마다 당직 시스템이라든가 응급 예. 상황에 호출하는 시스템은 틀리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최기환 아나운서님께서는 입원을 왜 하십니까? 잠자러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병원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죠. 입원을 하는 환자들은 또는 예. 보호자들은 적절한 처치를 받고 예. 환자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거에 따른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 입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요. 본건과 같이 12시간 이상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의료인의 그 의무에 있어서 소홀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용환 변호사님. 네네. 비슷한 사례나 판례들이 좀 있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라이 증후군으로 인해서 실제 예.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예. 라이 증후군으로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여 처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이 성실하고도 적절한 진료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년 전 아버지가 수술을 하다가 장애를 입었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의료사고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예.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7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예. 실제 그 병원에서 의무 기록도 10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된 사건일지라도 네네.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